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밤사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90% 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3상시험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 127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며 감격스러워했고 각국의 지도자들도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또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쯤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상시험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최단 기간 안에 나온 백신의 장기적 효과도 앞으로 또 검증을 해 나가야 되고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첫 소식으로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 3상시험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43,500여 명의 시험 참가자 중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걸린 94명을 분석해보니 이 중 개발 중인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플라시보, 가짜 백신을 맞은 이들이었습니다. 심각한 안전 문제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When you realize that your vaccine has a 90% effectiveness, that's overwhelming. I think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통상 독감 백신은 40에서 6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화이자는 추가 자료 등을 점검한 뒤 이달 셋째 주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13억 회 투여분 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이 기대 이상의 효능을 가졌다는 소식에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가 4.67% 오르는 등 유럽 주요국 증시가 4에서 7%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각각 2.95, 1.17%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3% 떨어졌습니다. So you've seen big gains in travel and leisure. You've seen big gains in oil prices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economic growth will see a significant pickup as we head into 2021. 각국은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아직 3상 시험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We absolutely cannot rely on this news as a solution, and the biggest mistake we could make now would be to slacken our resolve at a critical moment.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유지될지, 장기적으로도 안전한지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확진자 발생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틀 전 대선 승리를 공식 선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검사소 확대와 무료 검사, 개인 보호 장비 생산 증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13명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억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를 연결합니다. 홍희정 특파원,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 당선인의 첫 행보는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3분쯤 제 뒤로 보이시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퀸 시어터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금 전 40여 분 전까지 회의를 가진 후 이곳을 떠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메시지는 마스크 착용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1월 20일까지 정식 대통령은 아니지만 오늘 자신이 전한 메시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So please,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단도 구성해서 발표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에 앞서 코로나19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한 13명의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문단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 국장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소 확대 및 무료 검사, 개인 보호 장비 생산 증대, 효과적이고 공정한 치료와 백신 제공 등 7가지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들 계획을 자문단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방안들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 행보에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누적 감염자 수가 결국 1,00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오늘 기준 미국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90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10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최단기간에 100만 명의 감염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새로운 기록입니다. 1,000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데요. 즉 미국인 100명 중에 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바이든 당선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외에도 외교, 경제, 환경, 이민 분야 주요 정책들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놓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돋보였지만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 합의도 되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부자 증세, 대기업 규제, 노조 권한을 강화하고 국경 장벽 등 반이민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사흘 전 국제개발처 부처장을 해고한 뒤 추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선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에 대한 보복성 축출 작업의 신호탄이자 국정 장악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전과 함께 릴레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국방장관의 경질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틀 만에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해고됐고 봉사에 감사한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주요 인사들을 트윗으로 교체해온 것처럼 국방수장도 트윗으로 경질한 것입니다. 동시에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월 인종차별 철폐 시위 진압을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섰다가 눈밖에 났습니다. 이후 경질 가능성이 거론돼 왔으나 결국 대선 패배 이틀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질은 국제개발처 부처장의 해고에 이은 두 번째 인사 조치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힘을 잃지 않겠다. 이 같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폐색이 짙던 지난 6일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 2인자 보니 글릭 부처장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닐 채터지 위원장도 교체했습니다. 오늘 국방장관 교체는 그 연장선에서 선거 후 보복 인사의 본격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충성도가 낮은 인사를 물갈이해 권력 누수를 차단하고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결국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 제기 등 불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지나 하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다음 인사조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릴레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이번 선거가 사기라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잇따라 집회를 여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CNN과 NBC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몇 주 안에 선거 유세식 집회를 전국적으로 열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제이스 밀러 캠프 선임고문, 또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등이 집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측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회를 직접 개최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전했습니다. 네,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도 궁금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군요. 네,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누구든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고 또 재검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All legal ballots must be counted. Any illegal ballots must not be counted. The process should be transparent or observable by all sides. 공화당 내에선 밋 롬니 의원을 비롯해 상원의원 4명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승복 거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2024년 대선 재도전을 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퇴임 이후에 기소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면시키는 이른바 셀프 사면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과 함께 면책 특권이 사라지면 탈세와 성추문 의혹, 또 측근들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등 여러 건의 민형사상 법적 문제와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 자기 자신과 측근들을 사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가장 광범위한 권한 중에 하나지만 연방 범죄에만 해당돼 지방검찰의 수사 대상인 측근들까지 보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중주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두 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야당은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을 타깃으로 문제점들을 비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점검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습니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르겠지요. 이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 하는 일선의 얘기가. 어제 점검에서는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시간에 걸쳐 특활비 내역을 열람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았고 대검의 자료는 그 자료가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너무나 창별로만 돼 있는 그런 상황 자료라서 전혀 어떻게 보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야당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럼 추 장관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가 안 내려가 수사를 못하느냐.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부를 가져오라고 해라. 야당은 오히려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지만 올해에만 7억 5,90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 후 해당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시점상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제 다시 후배 검사들 앞에 섰는데 이번에는 국민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31명을 만난 데 이어 이번엔 직급이 더 높은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만났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등을 언급했던 지난 3일과 달리 공정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했습니다. 강의는 약 70분간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에겐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강의를 한 지 이틀 뒤 검찰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사는 국민의힘이 고발해 이뤄진 것이었고 여당에선 청부 수사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또 구하지를 못해서 곳곳에서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전세난이 생기게 됐는지 임대차 3법이 또 지목도 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원인을 들여다보고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냐고 야당이 따진 겁니다. 결국은 지금 전세난이 발생한 거는 임대차 3법이라는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3법 이후 월세 임대 비율이 뛰었고 집주인의 입주도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근의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이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에서 전세 물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보다 전월세 폭등이 무섭다거나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란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띄우는 등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집값 상승을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해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어떤 정책이 대폭적으로 이제 변화했고 국민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부동산 정책은 특히 그 성격상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되는 규제의 완화 그 영향이 사실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JTBC 박소연입니다.